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프로그 띵프입니다. 오늘은 시네마 4D 포트폴리오에 자주 쓰이는 연출인 터널씬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용 인서트 장면으로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죠. 그만큼 빠르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학생분들한테 이 터널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있는 이 실린더나 튜브를 이용해서 파이프를 좀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여기에서 디테일을 조금 살짝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약간의 디테일을 살짝 추가를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의 이 양가금각에 대한 디테일을 살짝 줘가지고 이거를 이 클로너에다가 복사를 시켜서 자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어차피 또 파이프 모양이 되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만든 구조에서의 문제가 이 내부에 라이팅을 갖다가 좀 예쁘게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어,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더 디자인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고, 저는 좀 다른 방식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뭐 이미 좀 이 프로그램을 잘 다루시는 분들, 좀 능숙하신 분들은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방법이긴 하겠지만, C4D를 좀 접하기가 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추천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큐브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일단 얇게 만들어요. 네. 이게 뭐 플레인도 상관없어요. 플레인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을 건데 뭐 둥근 구멍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실린더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뚫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서클 스플라인 이용해가지고 서클 스플라인의 크기를 어느 정도 줄여놓고 여기에다가 익스트루드 넙스를 적용을 시켜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뚫을 거예요. 그래서 뚫는 작업은 불 이용해서 한 번에 뚫어낼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렸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단면이 조금 퀄리티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에 퀄리티를 좀 채우기 위해서 뭐 창문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창틀을 만들잖아요. 여기도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실린더가 아니라 서클에다가 익스트루드 넙스를 씌웠던 거고 이 서클만 하나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할 작정이냐면 스윕 넙스를 할 거거든요. 그런 스윕 넙스를 할 거면 이 스윕 넙스의 길을 형성할 스플라인이 하나 있고 두께감을 형성할 스플라인도 하나 이렇게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뭐 적당하게 줄여가지고 바로 이제 스윕 넙스를 꺼낼 건데 서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스윕 넙스 딱 꺼내주면 이 서클 스플라인이 갖고 있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스윕 넙스가 잘 만들어지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렉탱글 스플라인까지 넣어서 자 두께감 있는 모델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일단 다시 앞으로 좀 빼서 살펴보자면 렉탱글 스플라인에서
이 라운딩을 체크하는 걸 통해서 마치 베벨 처리한 듯이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가로 세로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 반응하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자, 좀 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스윕 넙스를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적당한 두께를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살펴보시면은 약간 각이 진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서클 스플라인에서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 요게 지금 유니폼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선의 간격이 모두 좀 동일하죠. 근데 이거는 선의 간격이 동일한 거 이전에 이 서클 스플라인이 원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갖고 있는 가짜 점들이 막 찍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 점, 임시 점들이 찍혀 있는데 그걸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점의 간격이 모두 동일하다 하는 게 유니폼이고, 이로 인해서 스윕 넙스로 모델링화가 됐을 때 이 서클 스플라인이 갖고 있었던 임시 점들에 의해서 이 선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를 subdivided라는 걸로 해주시면은 이 임시점의 분포가,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의 분포가 다 똑같은 간격이 되는 게 아니라 곡률에 따라서, 이 둥근 곡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찍히게 되는 게 subdivided고요. 요거를 했을 때 좀 더 이 둥근 느낌이 잘 살아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유니폼으로 해가지고 여기 넘버 개수 올려도 둥글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유니폼으로 해가지고 넘버의 개수를 올리는 것과 이 subdivided로 결과물을 살펴보는 건 좀 확실하게 이 둥근 느낌의 결과물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뭐 둥근 터널을 하나 만들었고요. 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널 오브젝트로 이제 그룹을 지어서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얘를 클로너를 통해서 이제 모드를 리니어 해가지고 뭐 개수를 갖다가 좀 많이 주고, 자, 그 다음에 뭐 간격을 갖다가 이렇게 Z축으로만 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아름다운 터널이 완성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파이프 만들었을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깊이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거니와, 틈이 좀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틈이 좀 벌려져 있기 때문에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이 터널 내부가 너무 어둡게 연출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연출 같은 것도 좀 손쉬운데, 뭐 이 사이사이에 오브젝트들을 끼워 넣어서 터널을 타고 들어가는 도중에 어떤 오브젝트가 요 사이에서 튀어나오게 만든다든가,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나 광고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하나의 어떤 플립피라고 한다면, 터널을 타고 들어가는 도중에 얘가 어디선가 이렇게 빼꼼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요쪽에도 있고 뭐 저쪽에도 있고 하면은 이로 인해 느껴지는 어떤 깊이감, 레이어가 이렇게 쌓이면서 느껴지는 깊이감이 상당해지죠. 요런 거 만들 때도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의 이 모양을 좀 꾸불꾸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 지금 클로너의 모드가 리니어로 되어 있는데 좀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일단 스플라인을 하나 만들 건데 헬릭스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자, 크기를 좀 충분히 늘려주고 또 꼬불꼬불한 정도를 많이 낮춰주고, 뭐 요렇게만 할게요.
그 다음에 클로너의 모드를 오브젝트로 해서 헬릭스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 헬릭스 스플라인 위에 내가 만든 이 오브젝트들을 복사하겠다 해주시면 되는데, 되게 삐뚤빼뚤하죠. 이 헬릭스가 가진 곡률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좀 삐뚤빼뚤합니다. 이 삐뚤빼뚤한 이 얘네들이 가리키는 방향들 이런 걸 좀 무시하려면 여기 있는 그 얼라인 클론이라는 거를 해제하시면 이 헬릭스의 곡률을 무시하고 반듯하게 복사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디스트리뷰션을 카운트로 하는 것보다는 스텝으로 해가지고 뭐 몇 센치마다 하나씩 복사하겠다. 이걸로 해주시는 게 좀 더 깔끔하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면에서 보자면, 자, 이렇게 소용돌이 치게끔 터널이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소용돌이 치는 터널이 아니라 이걸 또 위아래로만 꼬불꼬불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좌우로만 꼬불꼬불하게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이 헬릭스 스플라인을 메이크 에디터블 해서 점 선택 툴로 컨트롤 A로 전부 잡은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가로로만 0%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되죠. 그래서 가로로만 0%를 주게 되면 이제는 위아래로만 꼬불꼬불한 터널이 완성이 되고요. 자, 반대로 위아래로 크기를 0을 줘버리면 좌우로만 꼬불꼬불한 터널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안으로 이제 카메라가 진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안으로 카메라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카메라를 스탠다드로 볼게요.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단 제가 카메라를 운용하는 좀 노하우를, 저만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는 생성하자마자 Alt 0 눌러서 이제 모든 수치값들을 초기화를 시켜놔요.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이라키를 거는데, 이 널 오브젝트가 어떤 카메라 컨트롤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 컴퍼스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에다가 직접 얼라인 투 스플라인 태그를 달아가지고, 네, 이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카메라를 오른쪽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태그에 이 얼라인 투 스플라인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스플라인을 넣어주면 이제 스플라인의 경로에 따라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의 단점이 살짝 뭐냐면 카메라가 좀 자유자재 수정이 안 돼요. 자유자재 수정이 안 됩니다. 위치 이동이라든가 회전이 제약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카메라에다가 얘를 태그를 직접 안 달고, 자, 다시 Alt 0 눌러서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 다 초기화 시키고, 자, 요렇게 널 오브젝트에다가 하이라키를 해서 이 널 오브젝트에다가 얼라인 투 스플라인을 달아서 헬릭스를 이렇게 넣고, 자, 운영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널 오브젝트에다가 태그를 달고 카메라에는 안 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는 어쨌든 널 오브젝트에 하이라키가 되어 있으니까 얼라인 투 스플라인을 조작을 하면 하이라키 되어 있는 카메라도 따라 움직이는데, 카메라는 어쨌거나 이 태그가 직접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편해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위치 수정이라든가 각도 수정하기가 편합니다. 해서 모션은 그대로 계속 내가 줄 것들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어떤 시네마 4D의 어떤 구조적인 이해가 되어 있으면 이런 걸 응용하기가 좋고요. 해서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운용하실 때 그냥 카메라 단독으로만 운용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널 오브젝트에다가 하이라키를 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널 오브젝트에다가 어떤 주요 동작들을 다 심어 놓으세요. 나중에 카메라는 자유로운 어떤 수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카메라 시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터널로 진입하는 연출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 카메라에 그 탄젠셜이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갑자기 뭐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방향은 다시 잡아주고, 자, 카메라 시점으로 봤을 때 이 헬릭스 스플라인의 곡률에 의해서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도 뭔가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탄젠셜을 체크하고 있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렇게 그 정면만 올곧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얘가 그냥 전진만 했을 텐데, 탄젠셜을 이제 체크를 해주면 카메라의 헤드가 이렇게 헬릭스의 곡률을 따라서 카메라의 헤드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올곧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의 헤드가 앞방향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헬릭스의 곡률에 따라서 꼬불꼬불 거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터널의 모양은 뭐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뭐 네모가 될 수도 있죠. 일단 클로너의 모드를 리니어로 다시 바꿔놓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둥근 터널이 아니라 네모난 터널이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클로너에서 여기 있는 RB 값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또 요런 연출이 가능해지기도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클로너의 오브젝트 항목에 달려있는 PSR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점진적인 느낌이 있어요. 점진적인 느낌. 그래서 각도를 1도만 줘도 이제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점차 수치값이 늘어나면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크기 조절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갈수록 커지죠.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간격으로 알고 있던 이 수치값도 뭐 기준점에서부터 50cm, 뭐 기준점에서부터 100cm, 기준점에서부터 150cm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해서 이제 RB 값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스타일리쉬한 이 터널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카메라를 이제 앞으로 질주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또 Alt0 눌러가지고 뭐 널 오브젝트에다가 하이라키 해서 뭐 앞으로 질주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질주를 하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질주하는 연출을 해주면 또 재밌겠죠. 해가지고 뭐 그냥 이런 거는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포지션 Z랑 뭐 RB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가지고 적당하게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자, 요런 연출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